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693만원입니다. 마이너스 2만원이고요. 그 시장이 상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지수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제 그 국내 증시가 진행될 때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적에 잘 버텼었고, 지난밤에 미증시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니까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0.4 정도로 플러스 0.4 정도로 상승 중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금리 인상 우려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제가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협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바스 지역하고 마리우폴인가요? 그 지역하고 여기가 거의 러시아가 상당히 우세인 것 같고요. 마리우폴은 거의 뭐 거기 지키던 우크라이나 군들이 거의 그 제철소 쪽에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항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은 거의 이제 포위돼 가지고 더 이상 그 생산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우폴도 거의 함락된 상황인 것 같고 돈바스 지역도 지금 러시아군이 공격을 시작했다고 오늘 그 아침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의 전투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국경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 보급선이 짧죠. 자기 나라에서 바로 밀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키우나 이런 쪽 공격할 때 밀고 들어갔다가 보급선이 차단되면서 이제 전진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병력이 직결돼 가지고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바스 지역 자체가 또 반군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우크라이나 쪽이 오히려 더 약한 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부 쪽하고 남부 쪽은 러시아 쪽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해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 평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전쟁은.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공격을 한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결사항전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좀 우위를 가졌을 때 협상에서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미국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떠한 미국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를 압박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그냥 강력한 어떤 그 힘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움직일 거고, 동유럽 쪽은 또 유럽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겠지만 전 세계 각국들이 다들 한마디로 자기 나라 이익에 맞춰서 주판하나를 튕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화됐을 때 대다수의 그 국가들이 좀 힘겹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 타협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5월달에 금리 인상 우려감에 악재가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 쪽으로 전환된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호재성 뉴스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의 압박을 느끼는 게 물가가 너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높은 물가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부분이 그 협상이 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는 쪽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느낌이죠. 코로나 확진자는 그대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오늘 그 발표가 11만 명 나왔지만 그로 인해서 봉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심하다고 해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멈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물가가 많이 높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못 움직여가지고 물류가 원활하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항구에 도착하면 그걸 하역시키고 운송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끊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불균형적인 예를 들어서 농업 국가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곡물을 다른 곳으로 운송을 하기가 쉽지 않으면 한쪽에는 곡식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 코로나는 거의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코로나가 확진자는 있더라도 거의 이제 끝났다는 느낌으로 흘러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거리두기를 해제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 이제는 방향을 좀 전환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금리 인상 우려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로 중국 봉쇄 이런 악재로 인해서 내려왔다면 이제는 그런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반대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앞으로 좀 이제 기존의 국면과는 달라질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 제 생각은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증시가 상승하는 쪽으로 잡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앞서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다 해버렸다, 마리우폴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공격해서 밀고 들어가는 게 힘들거든요. 키이우나 이런 데서 방어가 됐던 것은 러시아 탱크가 전진해 오는 것을 개인 화기죠. 제블린 같은 걸 어깨에 메고 그냥 폭발을 시키니까 방어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그 평원을 지나서 공격하러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마땅한 어떤 도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안 되죠. 우리도 무기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하고의 갈등이 일어나는 걸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하고 싸우고 싶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돈바스 지역하고 마리우폴 지역이 점령돼 버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전쟁을 계속 하기 힘든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물론 악재가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도 제가 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국주철강하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해룡실리콘 티플렉스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매매한 거는 딱 한 개입니다. 해룡실리콘 매도하고 한국주철관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해룡실리콘은 제가 잡았던 이유가 화학전 같은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화학전이 일어나면 방독면 이런 의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질 때를 대비해서 해지 차원으로 잡은 건데요. 개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고 러시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위를 가질 때는 굳이 화학 무기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죠.
뭐 방열탄인가 그거 그 금지된 탄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굳이 뭐 핵무기나 화학탄 안 써도 이긴다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룡 실리콘은 뭐 물론 이제 실적도 좋고 원전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실리콘이 많이 쓰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한 호재 없이 확 밀어올리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정리한 걸 가지고 그 한국주철관 쪽에 1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200만 원 있는 데서 1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1200원에 마지막에 추가로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T플렉스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T플렉스는 이 밸브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 테마도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2차 전지 테마라든가 그다음 원전 재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해서 T플렉스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해륙 실리콘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한국주철관 쪽으로 조금 그 1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가진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 300, T플렉스 100, 한국주철관 300 이런 정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잔고가 1번 계좌 693만원 4월달에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한데 이렇게 포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팔고 사고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시장이 제가 예상하는 것 그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이 1.45%나 올랐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꾸준하게 밀어올렸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를 하고 기관이 1,6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열심히 매도했던 외국인하고 기관이 악재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1,000억씩 2,000억씩 막 던졌던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제 생각보다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더 이상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안 하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릴 수는 없죠. 증권사에서 주식을 다 던져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악재가 있을 때 던지는 거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확 던져가지고 쭉 빠지게 한 다음에 밑에서 잡겠다는 의도죠. 우리가 매도할 때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오늘 팔고 나서 나 주식 시장을 떠나겠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외국인이나 증권사는 매도할 때 보면 항상 공포감을 조성해갖고 확 던져가지고 놀래가지고 개인들이 거기 투매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누르면 외국 개인들이 투매를 해갖고 만약 쭉 빠진다면 여기서 다시 잡겠다는 얘기죠. 공매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봅니다. 저는 위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만약 악재가 생기면 확 던져가지고 확 뺀 다음에 이 부분을 들어올리지 않고 그냥 계속 누르면 개인들이 손절 나오면 밑으로 쭉 빠지면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배팅을 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매도를 쳤는데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올려 버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는 다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돌리는 것 같아요. 1,700억, 1,600억이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 코스닥에서는 많이 매수한 상황인데요. 매수하니까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현재까지 나온 악재를 다 합쳐봐도 밑으로 빠질 악재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별한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그래서 지수는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왜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요. 여러 종목으로 지금 쫙 분산돼 가고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도 지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 3, 4%씩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팔고 옮겨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팔고 옮겨가면 이미 3, 4% 올라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이미 올라버린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들어가봐야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가진 것도 뭐 되게 좋지는 않지만 지수가 상승하면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컸죠. 11만 8천 명이나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이제 좀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정리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 나오긴 하지만 1주 전이나 2주 전 혹은 4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양호하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두기 제한도 풀렸고 해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확진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 나오겠죠. 목요일 날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근데 금요일부터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됐을 때 다시 3만 명 혹은 2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서 화장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게 길게 연결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쉬어가더라도 시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움직이면서 가장 좀 약했다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차한불이 그나마 또 대장이라고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인그루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클리어도 뭐 조금 오르는 모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매도하는 거는 매도하기보다는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그 확진자를 보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적어도 거리두기는 해제됐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한국주철가는 실적이 좋아지면 이 수도관 관련한 이 테마가 거의 뭐 물론 이제 2040년까지니까 그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메리트가 조금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2022년이고 2040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40년까지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죠. 노후화된 그 배관부터. 그래서 그런 뉴스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자기들이 물량을 다 확보하고 나면 그런 뉴스를 던질 겁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냥 조용하게 놔두면 이제 이 테마가 죽었는 줄 알고 여기서 이제 그 수도관 테마 떴을 때 꼬리 달고 이렇게 밀어버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이 테마가 끝났는가 싶어 이제 버티던 사람들이 다 손절을 하면 이 물량 다 정리하면 그걸 받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를 던지죠. 얘들은 이제 뉴스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지나간 뉴스라도 서울시에서 상수도 교체 뭐 이렇게 해서 뉴스를 딱 띄우면서 급등시키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세력 마음이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길게 가져가자 이러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손실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조금 했던 거는 화성밸브가 얘가 좀 대장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밸브가 마지막에 좀 돌렸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내일 이쪽으로 좀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짝 들어서 약간 아쉬운 거는 동양철관도 강하고 다 좋은데 뉴보텍 요게 지금 약한 게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이거에 그 PVC 파이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더 지켜보자 요런 의미로 가지고 있었고 다시 정리하면은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어디로 옮기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얘기죠.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게 보였던 건 XM입니다. 이 종목이 가장 좋아 보였는데 이 매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팔고 이로 옮겨오기도 또 좀 그렇고요. 얘는 또 그 움직임이 보시면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눌렀다가 땡겨 올리고 누르고 이거 지금 계속 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또 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다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서서히 방향을 돌리는 상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돌리고 있죠. 전기차 쪽의 어떤 그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구형테크도 좀 쉬었다고 이제 다시 돌리는 느낌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갈지 잘 몰라서 이제까지는 항상 좀 제게 안 가면은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면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팔고 옮기고 나면 팔았는 게 올라가 버리고 옮겨간 종목은 또 못 올라가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제 눈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면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세력들은 거꾸로 던져갖고 눌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눌려져 가지고 이거 못 가는구나 싶어가 다 손절하고 나면 세력이 또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가진 거 팔고 옮겨갈 만큼의 메리트 있는 종목은 못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한국주철관, 그 다음에 티플렉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그 여기에다 딴 데로 흘러버렸는데요. 제가 지금 좀 이 흐름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시장이 만약에 상승적으로 돌린다면 기존의 원자재라든가 곡물 이런 쪽의 종목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해져 가지고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 상황에서 증시가 상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거나 포스트 코로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우량주들이 이제 턴에서 지수가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럼 그렇게 올라간다면 기존 강하게 올라갔던 테마들, 곡물 관련주라든가 그다음 뭐 원자재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게 안 꺾였어요. 한일사료가 보시면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다가 한 20%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확 당겨올려갖고 상한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곡물 테마가 그 사료 관련주들이 이 시세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또 곡물 관련 사료 관련주인데요. 이지바이오, 얘가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기존 올라가던 걸 계속 못 당겨 올리니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새로운 종목 찾아갖고 또 당겨 올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우량주 쪽이 올라가기 좀 힘든 시장은 여전히 하락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꺾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버린다면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상승하는 쪽, 그리고 곡물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약간 안정을 찾는 쪽, 이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으로 잡은 거고요. 이게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확실하게 뭐 당장 뭐 내일부터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히 혼조세이긴 하지만 서서히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이 괜찮은 테마들이 꽤 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 종목 괜찮죠. 근데 제가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좀 우량한 종목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20% 30%씩 급등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을 매수해 가지고는 뭐 5% 6% 이렇게 해 가지고는 큰 수익이 안 나니까, 뭐 잡으면 한 20% 30%까지 보기 위해서 이제 잡으니까 이쪽 그 테마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이건 이제 자금점 있는 사람들이 길게 보고 이제 쭉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급등할 수 있는 테마 쪽 이쪽으로 지금 선호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을 대충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냥 종목 분류해놓은 거 쭉 이렇게 넘겨보면서 오늘 또 이 상방울하고 광림, 얘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상용차 인수 관련한 테마가 또 뭐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랬구나 이런 정도로 뭐 쭉 이렇게 넘겨보면서 유튜브 영화나 보면서 그냥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적어도 이번 주에는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목
목요일 정도까지는 지수는 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종목을 워낙 못 잡기 때문에 제가 잡는 종목은 그렇게 안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에는 제가 소질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노력 중이니까요. 제가 가진 종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도 지금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다 뭐 지수가 상승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